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역입니다. 오늘은 충청도를 다녀와 볼까 하는데요. 선로에는 무궁화 기차가 벌써 와서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선로를 매끄럽게 미끄러져 나갑니다. 한강 철교를 건너며 바라본 여의도와 한강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네요. 오늘 가볼 곳은 달이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울소리, 산새소리, 풍경소리를 들으며 걷는 코스도 산책하기 너무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소더라도 때가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타이밍을 잘못 맞춰 고생 아닌 고생을 하였습니다. 모든 먹거리에 제철이 있듯이 명품 코스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때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은 계절과 때에 맞는 산책 일정을 계획하셔서 저처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철길 주변에는 과수원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합니다. 과일의 고장답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는 곳은 황간역입니다. 황간역에 내려서 받은 첫인상은 예쁘다 였습니다. 기차역에 포도밭이라니요. 열차는 기적을 울리고 덜커덩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포도덩굴 너머로 멀어지는 기차를 보고 있자니 초등학교 여름방학 외갓집에 놀러왔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황간역, 너무 낭만 치사량 아닌가요? 떼약볕 아래 멀리 매미 울음소리와 청명한 하늘, 그리고 기차역과 포도덩굴까지. 들꽃으로 장식된 장독대를 따라 걷자니 하루종일 황간역에서 돌아다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합실에는 난로까지 있네요. 겨울에 저기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탈곡기까지 있네요. 작고 아담하지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황간역입니다. 역 마당을 지나가면 올락 황간역 계단길이 있는데요. 아침 공복에 지나가기는 힘든 계단길입니다. 계단길 터널에 구수한 올갱이국 향이 은은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간판들도 참 구수합니다. 올갱이국 거리 앞 금상교를 건너갑니다. 다리를 건너 둑방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강둑길 좌우로는 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비가림막 차양 아래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 있네요. 벼가 빼곡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흐뭇합니다.
강을 건너는 이름 없는 시멘트 다리가 있는데요. 강에서 다슬기를 잡고 계신 듯 합니다. 졸졸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듣기 참 좋습니다. 강둑에는 호두가 아주 탐스럽게 자라고 그 옆에는 감나무도 있습니다. 포도 비가림막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군요. 낙과를 방지하는 용도겠죠. 포도밭을 지나면 월류교라는 다리가 나옵니다. 뾰족한 주변 산세와 강이 잘 어울린다 싶습니다.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뾰족한 봉우리 가까이 가는 데크길이 나타나는데요. 월류봉 둘레길과 만납니다. 월류봉 바로 아래에서 본 모습에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네요. 저 앞은 달도 돌다 간다는 월요정입니다. 조상님들 참 이름 잘 지으셔요. 후손들은 거기에 맞춰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깎아지른 바위 위의 월유정과 뾰족한 월유봉이 참 멋들어집니다. 월유봉 광장에서 주차장을 지나서 황간로를 따라오면 원천교 다리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월유봉 둘레길 1구간 월유봉 광장에서 완전교까지 여울소리길 시작점입니다. 여기 입구에 에어건과 해충기 피자가 있는데요. 뿌리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수변나무를 지나면 바로 강가에 데크길이 쭉 나 있습니다. 우유 반야사까지 7.2km라 열심히 가야겠습니다. 여기는 산초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누리장 나무꽃이네요. 이파리를 비비면 향긋한 허브향이 나는 산초나무랑 다르게 누리장 나무는 이파리를 비비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죠. 여기 쉼터에서 잠깐 쉬며 간식을 먹고 힘을 비축합니다. 소나무 사이로 난 데크길이 운치 있습니다. 여울소리길이라는 이름답게 석천 물소리를 들으며 소나무 향을 맡으며 걷는 길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날이 더워서인지 석천에는 녹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가끔 데크길 난간에 등장해주는 글귀가 참 시의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여기가 완전교인데요. 1구간 여울소리길이 끝나고 2구간 산새소리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 화장실은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저 화살표 따라 다리를 건너서 데크길로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만 직진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화살표를 놓치지 않으시길요. 초반에는 보무도 당당하게 달맞이꽃과 개망초꽃 차이를 받으며 씩씩하게 걸었더랬죠. 여러분은 물 건너 숲속에 난 데크길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석천을 따라 설치된 보도 구경하고 시골 둑방길을 오랜만에 걸었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우산을 펼치고 말이죠. 건너편 숲 그늘 데크길이 너무 부러웠지만 이미 많이 온 터라서 그냥 계속 가기로 합니다. 덕분에 여름 한낮 논벼가 뿜어내는 그 알싸한 두터운 향을 오랜만에 맡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안내 이정표가 있으니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지도에는 이 시멘트길이 끝나는 곳까지만 표시가 되던데요. 계속 흙길이 이어집니다. 길 양옆으로 측덩굴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데크길 구간도 숲 그늘이 없는 구간이 꽤 길게 있더라고요. 챙이 큰 모자나 양산은 이렇게 볕이 뜨거운 날에는 필수품이겠습니다. 차라리 이 농수로에 몸을 적시고 싶을 정도로 무더운 날이었네요. 깔끔한 화장실을 지나서 배롱나무 꽃 너머에 다리가 있습니다. 길 건너 그늘이 있는 길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참 좋았었는데요. 웬걸 그늘길이 너무 빨리 끝나버립니다. 큰 보에 담긴 석천 물길이 꽤 넓어 보입니다. 백화교를 지나는데요. 반야사가 3.4km 남았다는군요. 여기 황가는 호두, 감, 밤나무가 지천입니다. 배롱나무 꽃도 자주 보이고요. 여기는 목초를 넣는 풀밭인가 봅니다. 여기가 우메리이군요. 이건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나무인데요. 훌라후프 같은 나무는 또 처음 보네요.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그런데 바로 또 징검다리가 나오네요. 이제야 여기가 강안에 자리한 섬인 줄 알겠습니다. 매미소리 우렁찬 시골 농가를 지나니 둘레길 안내판이 보입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오니까 반야사 오기까지는 왔네요. 석천을 돌아 올라오니 큰 보가 하나 더 나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날에 오면 꽤 운치 있을 풍경인데요. 일주문을 지나 반야사 경내에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약수대가 있었는데요. 가물어서인지 쫄쫄 나오는 약수대에는 외려 올챙이 두어 마리가 뻐끔뻐끔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왔다가 애기 스님들 연불만 듣고 갑니다. 여기는 유명한 반야사 대웅전과 배롱나무 앞들인데요. 저 너머 산길 슬게 호랑이 모양이 보이시나요? 산사태에 흘러내린 돌무더기가 반야사 경내에서 보면 호랑이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대웅전 앞들에는 배롱나무, 백일홍입니다. 한여름날 100일 동안 붉은 꽃을 피워낸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한다는데요. 빨간 백일홍과 극락지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범종각 아래로 내려가면 물길 따라 문수전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반야사를 돌아 올라가면 세조대왕 목욕하신 곳이라는 안내판이 나옵니다. 세조와 문수동자 전설의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더위에 녹조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뒤로 돌아서 계단을 올라가면 문수전 가는 길인데요. 여기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급경사 계단길을 힘겹게 올라오면 문수전에 다다릅니다. 전망 참 끝내주네요. 내려가는 길 왼쪽은 완만한 계단길입니다. 반야사 약수대 쪽으로 이어집니다. 반야사 카페에서 얼음 오미자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갑니다. 반야사 입구에는 지역 개인 택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저는 계속 석천을 따라 구수천 8탄 옛길 트레킹을 이어갑니다. 물을 건너서 아름드리 나무를 지나면 구수천길을 만나는데요. 지금까지 따라 올라왔던 석천의 옛 이름이 구수천이라고 한다네요. 강가 절벽을 끼고 도는 길이 조금 거칩니다. 여기가 반야사에서 봤던 호랑이 형상이네요. 산사태로 바위가 쓸려 내려온 흔적입니다. 산사태 당시에는 산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을 듯하네요. 돌무더기 아래는 고운 모래사장길입니다. 물 건너에는 문수함과 세조 목욕터가 보입니다. 더위 탓에 물의 녹조가 너무 심합니다. 경상북도 상주 넘어가는 길이라고 하네요. 녹조 탓인지 날파리가 엄청 너무 보입니다. 한 200~300마리 정도가 따라다닌 것 같은데요. 벌레퇴치 주파수를 틀어놔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휘두르고 털고 별짓을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유속이 느린데다 무더위가 겹치니 녹조 낀 강물에서 날파리가 창궐하나 봅니다.
물에서 조금 떨어지면 나아지기나 하는데 그래도 몇십 마리는 쫓아옵니다. 무더위와 날파리 때만 아니었어도 너무나 멋진 풍광에 넋을 잃었을 코스인데 말이죠. 여기는 임천석대라는 곳입니다. 정자에서 좀 쉬어가고 싶었지만 객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딸려서 그냥 패스합니다. 저승골이라는 오싹 간이정표 옆에 코스 안내도입니다. 목표인 수복리가 가까워지고 있네요. 강가 절벽이며 산세 좋고 물 좋은 코스인데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안타까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녹조 낀 물에 몸을 담그지도 못하겠고요. 멀리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출렁다리 위는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저를 따라오던 날파리떼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출렁다리 건너는 밤나무 밭이 이어집니다. 지도에는 밤나무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외딴 산장도 있더라고요. 결국정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해봅니다. 콩밭을 지나니까 큰 바위가 나오는데요. 새짐석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백옥정에 도착하는군요. 와,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까지 와볼만 했네요. 백옥정에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코스모스가 벌써 피어난 들판을 가로지르면서 옥동서원을 지나가 수복리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요. 이용하려는 751번 코스 배차 간격이 어마무시하게 매우 깁니다. 반야사에 적혀있는 택시 번호를 활용하시길 바라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쉬거나 전화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야사에서 출발 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시 황간역에 도착하며 산책 끝!